271. 이들이 당위를 조차 변별된다면 개념에 따른 것이며 질적인 대립이다. 그런데 이 진실된 차이와는 별도로 이들은 표상으로서 인정되는데 보통 이것들은 법칙의 외현으로 간주되니 양적인 차이인 양 보인다. 이와 같이 양자의 특수한 질적 대립은 불량 대립으로 바뀐다. 그리고 새로운 법칙이 발기하는데 이를테면 감수성과 반응성은 양적으로 반비례 관계에 놓여 일방이 커지면 상대는 작아지는 식이다. 다시 말해 커진다는 것 자체를 상태라고 가정하면 그 소도는 감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에 특정한 내용이 주어져서 일례로 공열의 크기가 내부 충전물이 감소할수록 증가한다고 할 경우 이 반비례 관계를 정비례 관계로 전환하여 공열의 크기는 거기서 제거된 량에 비례한다는 동어반복적 명제로 서술 가능하다. 정비례이든 반비례이든 명제의 의미는 다만 특정의 량이 증가하면 별도의 량이 증가한다는 것일 뿐이다. 공열과 충전물 혹은 제거물은 질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쌍방의 실질과 특정된 크기는 서로 동일하며 또한 대도의 증가와 소도의 감소는 같은 것이어서 양자의 무의미한 대립은 동어반복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유기체의 계기들 또한 그 실용으로 보나 크기 즉 자신의 크기로 보나 서로가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 이때 일방은 상대방과 동증동감할 뿐이다. 어떤 유기현상이 반응성으로 혹은 감수성으로 고려되는가는 무의미하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크기가 관건이 되었을 때도 그렇다. 비슷하게 공열의 확대를 공허부의 확대라고 하든 제거한 충전물의 증가라고 하든 무의미하다. 다시 예를 든다면 3이라는 수를 양수나 음수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건 그 크기는 변함이 없고 만약 3을 4로 확대하면 양수나 음수는 모두 4로 확대된다. 마찬가지로 자석의 남극은 북극과 강도가 동등하고 양전기나 산기는 저마다 관계하는 음전기나 염기와 강도가 동등하다. 유기체도 이들 3이나 자석 등과 같이 크기를 나타내며 증감하는 것이다. 이것이 증가하면 양동이는 증가한다. 자석이나 전류의 잠재력이 상승되면 자석의 양극이나 전기의 양종이 증가한다. 쌍방은 내포하든 외연하든 그리 다르지 않아서 일방이 내포상 감소하고 외연상 증가할 때 상대방이 외연상 감소하고 내포상 증가한다고는 하지 못하며 공허한 대립 개념에 기인할 뿐이다. 진정한 내포는 외연과 동등 분량이며 반대로도 마찬가지다. 272. 이러한 법칙의 정립 과정에서 진정 일어나는 것은 처음에는 반응성과 감수성이 유기적 대립을 구성하지만 이윽고 이런 내용은 목전에 사라지고 대립은 양적 증감 혹은 내포와 외연의 차이라는 형식적인 것으로 퇴화하는데 감수성과 반응성의 본성과는 상관이 없어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그리하여 법칙을 정리하려는 공허한 시도는 유기적 계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어디서나 무엇과도 함께 시행되는 것이며 보통 이러한 대립의 논리적 근본의 무지에서 비롯한다. 273. 마지막으로 감수성과 반응성 대신에 재생성이 나타나 둘 중 하나와 관계하면 여기선 아예 그 법칙의 정립여지마저 사라진다. 재생성은 감수성이나 반응성과는 이내 계기들 사이에서와 같은 대립관계가 없는데 법칙 정립이란 이런 대립관계에 기반두기에 여기서는 시도되었던 흔적조차 없다.
274. 이제껏 고려한 법칙 정립에서는 유기체의 다양성이 유기개념의 각 계기의 의의로서 분별되는데 엄밀히 말해 법칙의 선천적 정립이라고 할 것이나 본질적으로 인해 차별성은 기존함의 의의가 있으며 심지어 단지 관찰하는 의식은 제대상의 외관에 한정된다는 그런 사상이 포함된다. 현존하는 유기체가 필히 포함하는 대립은 반응성과 감각성으로 규정되는 것으로서 재생성과는 분별되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고려된 유기개념계기의 현현은 내부의 직현이지 유기물 전체의 외면이나 형태를 이루는 외부가 아니며 이것과 내부와의 관계는 이제부터 고찰될 것이다. 275. 여러 계기의 대립이 외현으로 파악될 경우 감수성, 반응성, 재생성은 평범한 자질로 격화되어 다같이 서로 무관한 보편성 즉 비중, 색채, 경도 등과 같이 되고 만다. 이런 중에도 어떤 유기체의 감수성, 반응성, 재생성이 다른 것보다 더함은 쉽게 관찰되고 마찬가지로 개체의 감수성이 타개체와 종별로 다르고 개체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타개체와 종별로 다른 것을 본다. 이를테면 말이 귀리와 건초에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며 또 그 동일한 귀리나 건초에 대해서 개는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이 마치 두 물체의 경도 차이 등처럼 쉬이 관찰된다. 그러나 경도나 색채 등의 감각적 자질은 역시 귀리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하중에 대한 즉각 반응이나 생산하는 자손의 수종 등의 현상과 마찬가지로 저들끼리 서로 연계되고 비교될 때 근본적으로 법칙 준행과 충돌한다. 감성 존재의 규정은 바로 피차의 완전 무관에 있고 관계 결속보다는 개념의 통제로부터 해방된 본성적 자유의 표현이니 이내 감성계기 자체의 현실하기보다 개념의 계기들 사이의 우연한 규모의 단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비합리적 유희하고 할 것이다. 276. 한편으로는 유기개념의 계략인 3계기가 형태화의 계기와 비교되는 데서 우선 진실한 외관은 내핵의 모본이라는 참 법칙이 설정될 것이다. 계략적 3계기는 침투성의 유동자질이므로 이네들은 유기체 내의 개별적 구조 형태라는 분리된 현존을 갖지 않는다. 유기체의 추상관념이 3계기에 의해 올바르게 표현됨은 이들이 정적 존재가 아니고 다만 개념과 운동의 예속함에 따름인데 반면에 구조 형태로서의 유기체에서는 해부학에서처럼 이들을 3개의 특정 구조로 나눠 철저 분석하지는 못한다. 유기체 내에 그런 계기의 조직이 실존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발견함으로써 정당화할 수도 있지만 염두에 둘 것은 해부학이 제시하는 것은 그런 3개 구조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감수성 개전반은 어차피 신경계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며 반응계통은 근육계통과는 다른 것이며 재생계통과 그 작용을 하는 생식기제는 별개이다. 형태조직의 관점에서 유기체는 추상된 강사존재로서 인식된다. 거기서의 계기들은 사체의 해부학에나 속할 뿐 살아있는 유기체의 인식에 해당 안 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계기는 더 이상 행정이 아니므로 사라진다. 유기존재는 본질적으로 보편성 혹은 자신반영이라 온전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 즉 계기들과 같은 것은 해부학적 구조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전체의 현현과 계기의 외표는 구조의 여러 부분을 통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운동에서 발견된다. 강제 분리되어 개별 구조로 정해진 운동은 본질상 유동적 계기로 나타난다. 결국 해부학에서 다루는 현실에서 계기의 실제가 고려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진행 과정으로서의 계기 존재에서만이 그 해부학적 분류도 의미를 갖게 된다. 277. 그러면 유기체의 내부 계기들을 개별 취급한다면 상응하는 존재 법칙을 못 얻는다는 결론이 된다. 그런 법칙 하에서 현존화되어 각각이 구분되면 서로는 대치불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은 한편에 놓이면 상대편의 고정구조 내에서 저들의 실현을 찾지 못한다. 고정조직은 그다지 유기체 내부의 계기들의 표현을 못하는 만큼 유기적 진리도 그다지 함유 못하는 것이다. 유기체의 본성은 그 자체 보편자이기에 현존에서 동양이 보편적인 계기들의 삼투적 진행에 보통 의존하고 고립물에서 보편상을 내는 것은 아니다. 278. 이렇게 유기체에서는 법칙의 표상이 사라진다. 법칙은 대립을 상호 관계 규정이 있는 정태로 파악하고 표현하고자 한다. 현연한 보편성이 속한 내면과 정태의 각 부분이 속한 외면이 법칙의 양면을 이루는 것으로 미루어지는데 이렇듯 양면이 분리되면 유기적 의의를 잃는다. 법칙의 표상은 기본적으로 쌍방이 독립적이고 무관한 존립 기반을 가지면서도 쌍방관계를 상호 공유한다는 관계상의 이중 규정이다. 사실 유기체의 강면은 그 자체가 바로 모든 규정이 융의한 간단한 보편성이 되자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의 진행운동 그 자체이다. 279. 이런 법칙 제정 방식과 앞서의 형식들의 차이를 사찰하면 그 원리가 명백해진다. 우리가 지각과 나아가 오성의 운동을 회고한다면 자내의 자기를 투영하며 대상을 규정하는 오성이 그 운동에서 보편적이거나 개별적이며 본질적이거나 외재적인 추상적 규정들 간의 관련을 대상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이행이어서 자신에게도 대상적이지 않음을 본다. 반면에 유기적 통일체 곧 저 대립자들 간의 관계는 순수한 전이행이며 그대로 대상이다. 이 전이행은 그 단순함으로 곧바로 보편성이 된다. 이러한 보편성은 법칙대로 관련된 여러 차별적 계기들을 해명하므로 법칙의 계기들은 의식의 보편적 대상이 되고 법칙은 외면은 내면의 표현이라고 의미를 낸다. 여기서 오성은 법칙 자체의 사상을 파악하게 된다. 먼저는 그저 일반적 의의의 법칙 전반을 추구하여 계기들은 특정한 내용으로서 공허하게 자리 잡을 뿐 법칙의 사상으로서는 아니었다. 내용에 관해서도 여기서 얻어지는 법칙은 순수한 정적 차이를 수동적으로 보편적 형식에 넣은 것이 아니라 이내 차이들에서 바로 개념의 동요를 알아차리고 동시에 내외관계의 필연성까지 파악해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대상인 유기통일체는 존재의 무한지향과 절대부정을 정지존재와 직접 통일하며 계기들은 본질상 순수한 전이행이므로 법칙에 요구되는 것만큼의 정적 면모는 없다. 280. 그러한 내외 면모를 얻고자 오성이 유기적 관계의 여타 계기에 주목한 바 자신 반영은 너무도 완전하여 타자를 향한 어떠한 규정의 여지가 없다. 직감 존재란 바로 존재 내에서 질적 차별화의 규정을 가진 것으로서 홍에 대한 청염성에 대한 산성 등이다. 그러나 반성적 유기체는 타자에 전혀 무심하여 스스로 하나의 소주이어서 어떤 지속적인 감각 분별이 관찰되지 않고 본질적인 규정은 정적인 규정의 유동으로서만 보인다. 결국 차별을 정적으로 나타내려면 기묘하지 않은 차이 즉 크기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개념은 실종되고 필연성도 사라진다. 하지만 또한 이 불기묘한 존재 양식에 충전된 내용이 감각 규정의 유동으로 모여서 단일한 유기적 규정으로 된다면 이 내용은 참으로 직접적 속성의 규정을 갖지 않아서 이미 보았듯이 질적 요소는 홀로 양적 규정으로 전락한다. 281. 자신을 유기체적 규정성으로 납득하는 대상적 면모는 개념을 함유함으로써 오성이 순전히 지각활동만 하면서 법칙의 내용을 납득하는 중에 수납하는 그런 대상과는 구별되는데 납득은 지각만 하는 오성의 원리와 양상으로 완전히 퇴행한다.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피납득자는 고정된 규정의 특성 즉 직접자질이나 정태현상의 형식을 수용하고 나아가 양적 관건으로 한정되어 개념의 본성이 억압당한다. 단지 지각된 것과 자신내 반영과의 교환 즉 단순 감각적인 규정과 유기적인 규정과의 교환은 더욱 가치를 잃는 것인데 이것은 오성은 법칙제정법을 아직도 지향하지 않은 사실에 의한 것이다. 282. 이런 교환을 몇 예시해보자. 지각이 근육이 강하다고 감지한 동물은 고도반응성의 동물조직체라고 정의되고 지각 감지하기를 매우 약한 상태라고 한 것을 고도감수성의 상태라고 하고 원한다면 비정상적인 정상이거나 이를 강력화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정상업 액션과 강력화 포텐지어럭는 감각적 명제들을 개념화하지 않고 서툰 라틴어로 옮긴 표현이다. 동물이 강한 근육을 가진 것을 두고 오성은 동물이 고도의 근력을 보유했다고 하고 역시 심한 약함은 미력이라고 한다. 반응성에 따른 규정이 힘에 따른 규정보다 유리한 것은 후자는 미규정인데 반하여 전자는 규정적인 자기 반영임에서이다. 이는 명확히 근육 특유의 힘은 반응성이고 반응성은 강한 근육보다 선호되는 규정인데 이는 그 안에 반응성 개념에 따른 규정이 힘에 의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미 직접 자기 반영을 지님해서이다. 이 밖에도 약하거나 작은 힘은 유기적 수동성으로서 감수성에 따른 규정적 표현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이 감수성이 단독으로 고정되어 양적 규정에 속박되어 대소감수성이 대소반응성에 맞선다면 양성 모두 완전히 감각적 요소가 되어 그저 평범한 성질로 격화된다. 양자의 연계 역시 개념이 되지 못하고 사상 내용이 없는 정량 차이에 그친다. 힘강함 약함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은 제거되지만 여전히 감수성과 반응성의 상대적 증감에 따른 고저의 대립 간에 무효하고 공허한 혼란이 일어난다. 강약이 전적으로 감각적인 무사념의 규정이듯 대소의 감수성이나 반응성의 규정은 감각적 현상의 무사고적 납득과 표현일 뿐이다. 이 무념의 표현들은 개념이 대체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함과 약함이 개념의 기초에 규정화되었고 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나 철저히 그 기원과 개성을 잃었다. 단순성과 즉각성 등 내용이 법칙의 한 방면이 되게 하는 형식을 거치고 질량이 그러한 규정들에서 차이의 요소를 구성하니 본래 개념으로 정립됐던 근원적 내용 본질은 감각 상태를 유지하되 인식되기를 최대한 꺼리는데 이는 강함이나 약함으로 혹은 즉각자질로 규정된 그런 경우와도 같다. 283. 먼저 전체 내핵의 외관과의 관계를 고려했듯이 이제 유기체의 외관이란 무엇이며 거기서 어떻게 내외 대립이 규정되는지를 다만 그 자체로서 고려할 것이다. 284. 외형이란 그 자체로는 보편다양의 구조형이고 존재의 소지에 다기화를 천명하는 생활계통이고
동시에 본질상 유기체의 대타 존재 즉 독자적 대상 존재이다. 이때 타자라는 것은 일단은 외부의 무기적 자연이다. 이 양자를 법칙과의 관계에서 고찰하면 무기체는 앞서 보았듯이 유기체에 상반되는 법칙 면모를 구성하지 못하는데 유기체는 절대로 존재하면서 무기자연과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관계임에서이다. 285. 유기체 형태에서의 양방관계를 더 자세히 규정해보면 이 형태는 한편으로는 자기의 무기적 자연에 대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자존재로서 자기내로 반영된다. 현실의 유기체는 생명인 대자존재를 일반적 의의의 외관인 즉자와 통합하는 매개이다. 대자의 극한인 무한일자로서의 내핵은 외계와의 존립상태와 연관성으로부터 형태 자체의 계기를 자기애로 회수하고 고유 내용이 없이 형태를 자기 내용으로 삼고 그 변화 과정으로 자기를 나타낸다. 단순 부정성 또는 순수개별성으로서의 극한에서 유기체는 대타 존재와 제형태 계기의 규정성애로부터의 무관성과 보완성에 의해 절대적 자유를 누린다. 이러한 자유는 동시에 재계기 자체의 자유이기도 하여 각기 있는 그대로 현존하고 납득될 만하다. 또한 재계기는 외재 현상으로부터 방상이며 무관하므로 서로의 관계에서도 그렇다. 이 자유의 단순성은 존재로서 재계기의 단일 실체임에서이다. 순수한 자유의 이 개념은 형태나 대타 존재가 아무리 다양하고 변화했더라도 동일한 생명이다. 풍차이든 수차이든 하류의 방아를 운전하느냐는 이 생명 분유로서는 관심받기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선 이 개념은 먼저와는 달리 내면 그대로를 진행 과정의 형태 혹은 각 계기의 발전 과정으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내면의 형태로서 현존 생물에 대비하여 순수 보편자적 면모이거나 유기체 형태의 각 지체를 존립시키는 소지로 납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형태의 단순한 존립 방식에 생명의 본질이 있음에서이다. 다음에는 대타 존재인 현존 구성체의 규정성이 그 본질인 단일한 보편성에 포섭되는데 역시 단순하고 보편적이고 비감각적이며 수표유일적 규정성이다. 이 규정성은 형태의 중간자로서 미규정 생명을 현실 생명에 연결하는데 전자처럼 단순하며 후자처럼 규정적이다. 전자에 있는 내면은 수표화되지만 외형은 다양현실로서 상황에 따라 표현되는 것이니 환원하면 생태나 색채 등으로서 개괄적으로는 현상계에서 전개되는 다양성의 총체인 것이다. 286. 유기적 전체의 내외양면을 각각 다시 내외면으로 나누어 각각에서의 내면들에 비교해보면 내면의 내면은 추상의 불안으로서의 개념이고 외면의 내면은 정태적 보편성으로서 정태적 규정인 수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내면의 내면에서 개념이란 내부의 계기를 전개하는 고로 관계의 필연을 제시하려고 법칙의 가약을 낸다 해도 외면의 내면은 수가 그 법칙의 한 측면의 규정으로 나타나면서 곧바로 동조를 포기하는데 수는 완전한 정태이니 무생명이고 모든 동작이나 관계성이 소멸한 무심한 규정이라 충동 생태 등 감각적 존재 측면들과의 가교를 단절하는 것이다. 287. 단 유기체를 형태 그대로 혹은 내면을 단지 그 형태만의 내면으로서 고찰하는 것은 응당 관련되리라던 양면이 서로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설정되기에 유기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자귀반영이 지향되어서 사실은 더 이상 유기적 존재로서의 고찰 대상이 아니다. 기도했던 내외면의 비교는 무기자연에 응용되고 마는데
묵은 개념은 안에서 자의식에 가려있든가 밖에서 그리로 함몰하든가 하는 본질로서 더 이상 유기체의 경우에서처럼 대상으로서 현존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내외관계는 고유의 적당한 영역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288. 첫째로 무기물의 단일성 형태의 내면인 비중은 단순 존재로서 고유하게 수적 규정에 따른 관찰이 가능한데 엄밀히 말하면 관찰 결과들이 비교됨으로써 발견되어 법칙의 한 면모를 제시하는 것이다. 형태, 색경도, 인성 등 무수한 성질이 함께 외면을 이루며 내면에 있는 규정 즉 수를 표현하게 되어 내외면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상당하는 자신의 모상의 영사를 갖는다. 289. 여기서 부정성은 과정의 동작이 아니라 수라는 휴지화 통일체 혹은 단일의 대자존재로서 납득되기에 부정이란 무관함을 내세워 과정에 저항하고 내부적으로 자기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단일 대자존재는 대타의 무심하고 평정함으로 인해 타자와 관련한 자질로서의 비중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모든 그것에 필요한 관계들이 대세에 따르게 되어 법칙의 모든 조화는 정지된다. 비중은 이러한 단순한 내면으로서 자네의 차이의 계기가 없으며 있더라도 순수한 단일성이 일체의 본질적 구별을 지향하기에 그 차이는 비본질적이다. 그래서 비본질적 차이인 분량은 다른 방면 즉 다양한 속성 자질 중에서 대응되는 타자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통하여서만이 차이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 다양성이 그대로 대립이라는 단순성에 넣어져 점성으로 규정된다면 점성은 곧 타자 존재 중에 대자 존재가 되고 비중은 순수한 대자 존재가 된다. 먼저 점성은 저 앞에서 대립하는 다른 규정성에 대조하여 개념 내에 자리한 순수 규정성인데 해당되는 법칙의 정립 방식은 이미 감수성과 반응성의 관계를 통해 관찰된 바이다. 나아가 점성이라는 것은 타자 내의 대자 존재의 개념으로서 비중에 대치되는 면모를 추상한 것일 뿐 현존하는 것은 아니다. 타자 존재 내의 대자 존재란 무기물이 대자 존재성을 자기 보전으로 표현해야 할 과정으로서 산출물의 한 계기로서 과정 밖으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지만 목적이나 보편성이 없는 본성에 위배된다. 이 과정이란 특정한 행태로서 대자 존재인 비중이 스스로 지향해가는 것이다. 진정한 개념으로서의 점성에 기인한 특정 행태 자체와 비중의 질량은 서로 완전히 무관한 개념이다. 만약 저들의 서로 반응하는 양상을 논외로 하고 분량이라는 표상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면 우리는 더 큰 비중의 것은 자체 내 더 강렬한 내향 긴밀성 때문에 운동 과정으로 진입하려면 저항의 발생이 작은 비중의 것보다 더하리라는 규정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대자 존재의 자유는 모든 것과의 원활한 관계를 보이며 복합성 내에서 자기를 보전한다. 이미 말했듯 외연 없는 내포는 내용 없는 추상일 뿐이다. 외연은 내포의 외재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기물이 타자와 관계하면서 자기 보존한다는 것은 이미 지적했듯 무기물의 본성에는 맞지 않는다. 무기물은 운동의 원리를 스스로 갖추고 있지 않으며 절대적 부정성을 지닌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290. 무기물의 여타 측면이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정태 존재로서 고려될 때 통상의 점성으로서 타자성에 해방된 계기를 감시하는 단순한 감성 자질이 된다. 타자성은 수많은 상호무관한 자질로 나뉘었고 비중이 그렇듯 인해 자질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 수많은 자질이 하나로 뭉쳐서 점성의 상대면을 구성한다. 이때 다른 자질들에서와 같이 수는 유일한 규정성이지만 비본질적인 규정성의 표현이기에 이들 자질 간의 관계와 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의 전이를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질상의 필연적 관계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온갖 합법칙성의 말살을 다시 보여준다. 비중의 수치차로 분별되는 물체열은 여타 자질들의 차이로 분별되는 열과 평행이 불가하다. 비교를 쉽게 하려 한 게 혹은 약간만을 골라낸다 해도 그렇다. 속성의 총집합이라야 이런 별도의 평행열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를 질서 있는 하나로 묶고자 관찰은 재량에 따라 이들 여러 속성의 양적 규정성이나 혹은 차이의 질적 현현에 주목한다. 적재된 속성 자질들이 긍정이나 부정으로 특성화되어 상호지향하는 것 즉 일반 서술로는 심히 복잡한 공식의 내적 정열과 전개라는 것은 개념에 속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속성들이 납득되는 대로 개념은 배제된다. 이 중 타자의 부정적인 속성은 없고 각각은 동격이며 전체의 정열에서 별도의 위상을 취하지 않는다.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평행하는 열은 관계가 양측 동시 증가를 의미하든가 혹은 한쪽만 증가하고 여타 쪽은 감소하는 것이든지 간에 관심되는 것은 비중에 맞서는 법칙의 한 측면을 조성할 것으로 추정되는 조합된 전체의 최종 단일 표현일 뿐이다. 그런데 결과로 생겨난 법칙의 한 측면은 정확히 이미 언급된 바 같이 보통의 점성 같은 한 속성의 곁에는 비중 등 여타의 무관한 속성들이 현존하며 타자 각각은 모두 같은 정도의 권리 여부로 상대방 전체의 대표로 선택이 가능하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본성을 대표, 독일어로는 표상, 할 뿐이고 사상 자체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서로 평행하면서 이 두 열의 법칙에 따라 물체의 본성이 표현될 물체의 열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해야 할 과업과 수행 방도를 모르는 구상이라고 하겠다. 291. 이전에 관찰되던 유기체 형태의 내외 관련성이 무기체의 영역으로 이월되도록 하는 규정을 향해 이제는 더 적확한 지적이 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유대관계의 형태를 얻게 되었다. 무기체에서는 내외면의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았으나 무기체에서는 일제히 부재한다. 무기물의 내면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질이며 지각해 보이는 단순 내면으로서 그 규정성은 본질상 불량이며 자질 그대로인 만큼 외면 혹은 다양한 여타 피감지적 속성 자질과 무관하다. 그러나 유기 생명체의 대자 존재는 외면에 대립하여 맞서지 않고 타자성의 원리를 자체 내에 갖는다. 대자 존재를 단순 자기보전적 자기관련성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타자성은 단순 부정성이고 유기통일체는 자기일치적 자기관계와 순수 부정성 간의 통일이다. 이러한 통일이 곧 유기체의 내적 지향이며 보편성이고 류이다. 그런데 류의 자체 실존에서의 자유는 비중의 형태에서의 자유와 다르다. 비중의 자유는 단지 존재함 즉 특성으로서 편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로서만의 자유인 까닭의 본질적으로 이 형태에 속한 규정성일 뿐이기도 하며 이 형태는 본질 존재로서의 규정성이 된다. 속류의 자유는 보편적 자유이며 형태나 그 현실성에 무관하다. 여차의 무기체의 대자 존재에 의존한 무기체의 규정성은 무기체에서는 단지 기하속이지만 유기체에서는 대자 존재에 종속한다.
무기물에서는 규정성이 동시에 속성으로서만 존재하더라도 단순 부정성의 자격으로 외재의 대타 존재를 견제함으로 인해 존재 본질의 가치를 득하는데 곧 수라는 궁극적 단일 규정성이다. 유기체는 개체 즉 순수한 부정성이고 자체 내에서 무관한 존재에 의존한 고정 규정성을 소멸하며 그리하여 내부의 무관 존재의 계기로서 수등을 갖지만 이는 단지 부산물로 간주될 만하고 생명력의 본질로는 아니다. 292. 진행의 원리인 순수부정성이 유기체를 벗어나 외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유기체의 규정성으로서의 핵심이 아니라도 개별자는 자제하는 보편성인데 아직 이 순수개체의 계기들이 추상적이거나 보편적일 만큼 발전했거나 현실적이지는 않다. 반면에 순수한 개별성이란 표현은 유기체의 내면 지향으로 돌아올 보편성의 밖으로 나와서 현실 존재인 모양 즉 자기 발전 중의 개체 그리고 유기적 보편성인 류 사이에 보편적 규정성인 종이 생기는데 보편자나 류의 부정성으로 얻어진 이 실존은 형태의 내적 존재 부분을 관통하며 이미 전개된 움직임일 뿐이다. 유가 정적인 통일체로서 내부의 상이한 부분들을 지니면서 동시에 이러한 단순 부정성이 단순 일률적이며 자체 그대로 보편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인 계기와 같은 부분들을 관통하는 운동이라면 유기류는 의식화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종이 규정성으로서의 단일한 규정성은 무혼식으로 유에 있다. 현실성은 유에서 시작하여 실존에 진입하는 것은 그러한 유가 아닌데, 즉 일반적으로 그 사상이 아니다. 현실의 유기체로서의 류는 다만 수로 대표된다. 수는 유에서 개체구조형으로의 이행을 표기하는 한편 후자의 두 필수 측면 즉 단순한 규정성과 완성된 다양성의 관찰을 제공함직하지만 실은 보편성과 개체성이 서로의 관계에서 무관하고 자유로움을 지시한다. 개체는 류에서 보면 비본질적인 양적 차이만 있는 것 같지만 생존 개체로서 다같이 자유로움을 보인다. 지금까지 정의해온 바와 같이 여기서 진정한 보편성은 오직 내적 본질일 뿐이다. 종들의 규정성은 형식적 보편성이고 진정한 보편성은 개체에 나타나고 그리하여 개체는 생체가 되어 자신의 내적 존재, 덕의 종의 규정성을 극복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개체는 보편성이 그대로 외적 현존성을 가지는 보편적 개체가 아닌 것이 보편적 개체라면 생유기체의 밖에 자리하는 것이다. 이 보편적인 개체는 자연구조형 그대로의 개체일지라도 의식 자체가 아니다. 의식을 가진다면 단일유기 생명체로서의 실제는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293. 결국 여기서 추론을 얻는데 1극은 보편성 즉 류로서의 보편 생명이면서 타극은 개체로서의 보편자 즉 보편 개체로서의 그것이라 해도 중간자는 양극의 조합으로서 일자는 규정적 보편성인 종으로서 자신을 중간자에 맞추는 듯 하는 반면 타자는 참 개별성이나 개별적인 개체로서 그리한다. 이 추론은 구조 형태의 면모에 전적으로 속함으로 별도 구분된 무기적 자연도 포괄하고 있다. 294. 이제 소규라는 단순 본질인 보편 생명은 내부로부터 개념의 다양성을 전개하여 단순 규정성 계열로 전개해야 하는데 바로 상호 무관하다고 설정된 차별 계통인 수열이다. 앞서 개별형의 유기체는 생활 본성을 표현도 함유도 안 하는 이 비본질적 차별성과 대척한 바 있고 모든 속성이 구비된 무기체에 관련해서도 똑같이 언급되어야 하기에 보편개체는
속류의 여하의 계통화로부터의 자유뿐 아니라 속류에 대한 통제력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속류는 수의 보편적 규정에 따라 제종류로 분화하기도 하고 현존 특성 즉 형상이나 색채와 같은 것을 분화의 준거로 수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평온히 작업에 종사하는 중에 지구라는 전반개체는 보유하는 차별성들이 속류와는 별도의 기체에 속하기에 속류와 성질이 달라서 전반적 부정성으로서 작용하여 속류의 체계화에 반발한다. 결국 류의 활동은 매우 억제된 과업이 되는데 지구 내 강력한 원소의 존재 범위 내에서만 수행이 한정되니 원소들의 무절제한 강제교란으로 곳곳에서 중단되고 미성되고 감축된다. 295. 그렇다면 유기체의 형태 분화가 관찰되는 실존에서는 이성은 오직 생명 일반으로서 나타날 뿐이고 현실적으로 변별 과정에서 여하의 합리적으로 분류된 배열과 정열을 견지하지 않으며 형태화의 체계가 자체저변에 있지도 않다. 유기체구 형태 분화의 추론에서 종과 그 현실성을 단일 개체로서 함유하는 중앙이 내적 보편성과 보편적 개성의 양단을 가졌다면 현실의 운동에서 보편성의 표현과 본성을 얻을 것이고 스스로 체계화하며 발전할 것이다. 여기서 의식은 보편적 정신과 그 개별성인 감각의식의 사이에 의식이 설정한 형태 분화 체계를 정신생명의 전반적 자율체계화로서 중앙에 마련한다. 우리가 여기서 고찰하려는 바로 이런 체계가 세계사로서의 객관적 실존을 가진다. 그러나 유기자연계에서 역사란 없고 전제자로부터 곧장 개별자로 강생하며 단순 규정성과 개별유기 생체 등 이런 현실에서 조합된 여러 계기는 각각이 자처에서 활동적이고 전체가 보전되면서 다만 우연적인 운동이 되는 과정을 산출한다. 각각은 나름의 활동 중에 전체와의 연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이 활동은 중심의 자기 관련 국면에 한정되어 있다. 이유는 거기엔 전체가 없는데 여기서의 전체는 대자적으로 자각하지 않음이다. 296. 유기자연의 관찰에서 이성은 보편적인 생명 일반으로서의 자신을 직관할 뿐임에 그 발전과 현실화의 준거인 아주 일반적인 분류체계 형태의 본성은 해당 유기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류에 지향하는 정렬의 형태로 지구라는 보편개체에 속한다. 297. 이리하여 우주적 유기생명은 강생시의 진실한 대자존재로서의 조정과정 없이 그대로 단일성으로 내몰리니 관찰하는 추리자의 당면 사물은 어떤 표의일 뿐이고 추리자가 이 표의된 사물을 관찰하는 데에 안일한 흥미를 취한다면 이러한 재표의함 그리고 자연계에서 습득되는 기담괴론의 묘사와 서술에 한정될 것이다. 실로 정신이 결여한 상태에서의 자유로운 표의함은 확실히 모든 면의 법칙의 시초나 필연의 궤적이나 배열과 체계의 암시 등 기발하고 그럴듯한 연관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체의 원소 지역기후 등 주어진 대로의 존재적 차별성들의 유기체와의 관련을 통해서는 법칙과 필연에 관하여 그저 하나의 거대한 영향이란 것 이상의 관찰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개체성은 그 엄중함을 감안하면 지구라기보다도 하나의 유기생명에 내재하는 일자인데 보편자와의 직접적 통일에서 류를 구성하지만 이 단순한 통일은 오직 수로만 규정된 탓에 질적 정의를 방기하여 관찰의 성과는 재치 있는 지적이나 흥미로운 관계 도출 등 개념의 우호적인 영합인 정도이다. 그런데 재치 있는 지적은 필연의 지가 아니며 흥미로운 연계 또한 그저 흥미로서 이에 대한 사념에 그친다.
개별자가 호의적으로 개념을 암시함은 천진난만한 오해이지만 즉자차대자로서 어떤 교준을 세우기를 기도한다면 유치한 것이다. 손원제의 순수하게 외적 현실과 교류하는 자의식의 관찰, 논리적 법칙과 심리적 법칙. 298. 무기자연에서는 개념 실현의 법칙 즉 계기들이 물질이면서도 추상성을 가짐이 관찰되지만 자기회귀하는 단일 존재는 아니다. 반면에 유기자연의 생명이란 오직 자기회귀적 단순성으로서 내부의 보편자와 개별자의 대립은 생명의 정수 자체의 분열이 아니다. 생명정수가 류는 아닌 것이 류는 미분화 상태의 요소 내에서 스스로 분열 혹은 이동하면서 동시에 자기로서도 잔해 대립 중에 분화하지 않는다. 개념의 보편성에 발달한 개별성이 절대적으로 포함되는 자유개념은 스스로 개념에 현존하는 개념 즉 자의식 안에서만 관찰된다. 299. 이제 관찰이 자신에 회귀하여 자유로이 현존하는 개념을 지향하면 사유의 법칙이라는 시작점을 찾아낸다. 자체 사유가 있는 이 개별성은 추상적이며 완전히 단순화하는 부정운동이고 법칙은 현실을 벗어난다. 통상 아무런 실제성도 없다는 것은 진실이 결여되었다고 할 밖에 없다.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도 형식적 진실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실제성이 없는 순수한 형식은 허상으로서 내적 분화는 곧 내용일 터인데 그것마저도 없으니 순전한 추상이다. 이렇게 법칙으로서 나타나는 순수한 사유는 원래 보편적이므로 존재와 내부의 재현실을 그대로 함유하는 지이고 이 법칙들은 절대적 개념이고 형무량자의 불가분의 핵심 원리이다. 내부적으로 자기운동하는 보편성은 분화된 단순 개념이므로 어느 것이든 간에 내용이 있지만 감각 존재만은 제외하며 형식과 배치되거나 전연 분리된 것도 아니며 오히려 본질상 형식 그 자체이다. 형식이란 다름 아닌 순수계기로 분화하는 보편자임에서이다. 300. 이와 같은 형식이나 내용이 자신을 관찰 그 자체만의 대상으로서 제공하는 양상인 어떤 발견된 소여성 즉 단지 그러함은 제 관계에 처한 정태 존재이자 일단에 고립된 필연성이 되는데 이는 즉자차대자의 고정 내용이므로 인하여 규정성에 진리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기실, 형식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고정된 재규정 혹은 다양한 법칙이 절대 진리라면 자의식 즉 사유가 형식과 통일하는 것에 상반된다. 자체 내부가 정상으로서 확고한 법칙이라고 단정되는 것은 자기 내로 반성되는 통일체의 계기만이 가능할 뿐더러 순간 소멸할 만큼만 나타난다. 고찰하던 제 법칙 중의 하나를 운동정열에서 끄집어내어 독자 표시한 것은 소정의 내용을 보유하게 마련이니 부족한 건 내용이 아니고 법칙의 핵심인 형식인 것이다. 사실이 법칙이 사유의 진리가 아님은 그것이 형식적일 뿐이며 내용이 미비하다는 것에서가 아니라 반대의 이유로서 규정성만으로나 형식이 제거된 내용만으로 어떤 절대성에 이르려 한다는 것에서이다. 진실로 제 법칙은 사유의 통일내로 소멸하는 계기로서 지이며 사유의 운동으로 간주될 것이나 존재의 법칙은 아니다. 관찰은 지가 아니고 지를 모르니 본성을 존재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오직 지법으로서 자체 부정성을 파악한다. 여기서는 소위 사유법의 무효함을 일반적 정황에 따라 지적해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추가의 상론이 전개될 사변철학에서는
사유법칙이 진실에 속하게 되는 것, 즉 사유의 전체 운동만이 진리인 계계의 소멸적 계기로 됨을 보이는데 바로 지다. 301. 사유의 부정적 통일은 대자적이니 즉 자위적 대자존재로서 개체성의 원리이고 현실화하면 행동의식이다. 결국 관찰하는 의식은 정황상 제 법칙의 현실화로서 여기에 이끌린다. 이러한 연관성은 관찰의식에게 명백하지 않아서 사유는 한쪽에서는 법칙에 준하여 있고 다른 쪽에서는 현재의 대상으로부터 가외의 존재 즉 행동적 의식을 얻는데 이는 대자적으로서 타자성을 지향하면서 자기의 부정성을 직각하여 현실의식화한다. 302. 이렇게 현실적 의식행위라는 새로운 관찰 대상이 열린다. 심리학은 기존 타자성 각양의 현실화에 따라 혼이 다방도로 대처하는 준거법칙의 집합을 포함한다. 한편으로 혼은 인의 양태를 자내로 받아들이는데 기존의 습관 관습 사고방식 등에 적응하여 현실성 있고 자기 목적적인 존재가 되며 다른 한편으로 혼은 저들을 면할 때 자연스레 행동적임을 의식하고 자신의 지향과 희망대로 저들 중 하나를 골라 적용한다. 전자에서는 개별자로서 자신에게 부정적이고 후자에서는 보편자로서 자신에게 부정적이다. 독립성은 전자에서 보자면 기재자에게 그러한 자각개별성의 형식만을 제공할 뿐이고 내용면으로는 기존의 일반 현실을 유지하는 것이고 후자에서는 현실의 본질적 내용과 상반하는 최소 조건의 독특한 개수를 하거나 그 개별자가 독특한 내용의 특정의 행위자로서 일반적 현실과 맞서는데 이를 단지 개별적인 태도로 지향하든가 일반적 방법으로 모두에게 다른 세상의 다른 권리와 법규 그리고 관습을 기존의 것 대신에 적용하면 비행이나 범죄가 되는 것이다. 303. 관찰 심리학은 먼저 지각으로 오는 일반적 양태의 감지를 행동의식에 기재하면서 각종의 능력 성향 정열을 마주하는데 이내 집합을 열거할 동안에 자의식의 통일을 상기안할 수 없으니 그러한 각양 존재의 우연한 연대가 정신의 포대에 동재하며 더욱이 죽은 불활성, 물체가 아니라 조급한 운동으로 제시되어 있음은 최소가 경이라 하겠다. 304. 관찰은 이처럼 각종의 자질을 열거하면서 보편적 면모를 지키지만 그 다양한 역량을 통일하는 것은 이 보편성과 대립 측면인 현실의 개인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 개개인을 분별하여 어떤 이는 이것에 더 끌리며 다른 이는 저것에 또한 이 이더는 저 이보다 똑똑하다 등을 열거하는 것은 모두 벌레와 이끼의 종류를 헤아리는 것보다 재미없다. 벌레나 이끼는 본래 우연히 종분화되어 있으니 관찰자가 하나하나를 개념 없이 취급해도 상관없다. 반면에 의식의 개별자를 그저 개별화의 현상이라며 무지하게 다루는 것은 개별심의 본성이 우주심임에 상반한다. 그래도 관찰자는 감지 중에 개별자의 보편자의 형식을 부여하고 개별자의 법칙을 발견하여 합리적 목적을 향해 필수 과제에 종사하려는 듯하다. 305. 법칙의 내용을 구성하는 계기로는 하나는 개별자 자체이며 다른 하나는 무기적 보편성 즉 특별개성의 배경 설명이 되는 주어진 환경 처지 관행 풍습 종교 등이다. 여기에는 보편적인 요소뿐 아니라 특수적 요소도 포함되어 동시에 현존하면서 관찰 소재가 되고 한편으로는 개체형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306. 이제 양면관계의 법칙으로 인해 특정 환경들이 개별성에 미친 각 작용과 영향을 표명한다.
개별자는 엄밀히 보편자이기도 하여 그대로 불가항력적으로 윤리 관습 등 기존의 보편성과 융합하는가 하면 이들에 적응하거나 이들을 향하여 사실상 변형을 가하거나 혹은 이들에게서 어떤 작용도 안 받고 어떤 행위도 없는 완전 초연한 개별자로서 대처한다. 무엇이 개별자에 작용하느냐는 것과 개별자에 어떤 작용이 가해지느냐는 서로 같은 의미이나 오로지 개별성 자체에만 달린 것으로서 개별자가 어떤 영향 아래서 특정 성향자가 되었다는 것은 개별자가 본래 줄곧 그래왔다는 것밖에 없다. 환경 처지 관습 등은 한편으로는 기존으로서 제시되고 다른 편에서는 특정 개별자 내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개별자의 미정성을 나타낼 뿐이고 고려의 요점이 아니다. 물론 이내 환경 사고방식 관습 말하자면 세상 여건 아니었다면 그 개별자는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임은 개별자가 보편적 실체로서 세상 여건에 속한 요소들이기에 그러하다. 그런데 세태가 이해 파악의 대상인 특정 개별자에 분할되었다는 사실은 세태도 스스로 분할하여 자신이 부여한 특성대로 한 개별자에 적용되었다고 해야 이렇게 많이 세태가 스스로 개별자로 특성화했다고 할 것이다. 외부계가 절로 자신을 의탁한 섭리가 개별성의 구현이라면 후자는 전자로부터 이해 가능하다. 우리는 한쪽은 다른 쪽의 반영인 쌍화랑을 본다. 한쪽은 개별자를 규정하고 한정하는 외적 환경이라는 화랑이고 다른 한쪽은 같은 화랑이 개별자 의식에 제공하는 재환경으로 수역된 형태이다. 전자가 구면이라면 후자는 구심으로써 구면을 자체 내에서 표상한다. 307. 구면 즉 개별자 세계는 그대로 혼성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진정한 즉자차대자로서의 세계이면서도 개별자가 세계를 단지 타협하여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단지 형식적인 의식으로 세계에 처신하거나 혹은 주어진 대로의 세계가 개별자에 의해 전도되었거나 여하튼 개별자 세계인 것이다. 이런 자율성으로 인하여 현실 세계는 다음에 이중의미를 갖는데 개별자 세계는 개별자 자신으로부터만 통해 가능한 것인데 즉자차대자로서의 존재로서 설상된 현실 세계가 개별자에 작용하는 것은 개별자가 닥쳐오는 현실 세계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혹은 중단시키고 돌리느냐에 따라 개별자로부터 정반대의 의의를 얻는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작용을 받았다고 여겨졌던 것이 그만큼 그렇지 않았을 절대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할 만큼 심리적인 필연성이라는 것이 공허한 문구가 되는 것이다. 308. 그리하여 즉자차대자이며 법칙의 보편적인 한 측면 곧 우주보편적 측면을 구성하는 존재는 소실되었다. 개성은 그의 것인 세계의 존재 양상이다. 개성은 그 자체가 자신을 하나의 현실 세계 즉 간단히 독자적으로 기존재와 그가 만든 세계의 통일로서 현시한 행위의 순환이며 이러한 통일체는 심리법칙의 개념처럼 즉자가 이미 주어진 세계와 대자로서 존재하는 개성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내 통일의 두 측면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들끼리의 관계는 아무 필연성과 법칙이 없다. 소논 제3 자기의식이 그 직접적 현실과 맺는 관계의 관찰, 긴상학과 골상학. 309. 심리학적 관찰은 자의식과 주변에 대당하는 현실계와의 관계법칙을 전혀 발견 못하여 양자의 상호무관성에 따라 즉자차대자로 존재하는 실제 개별자의 특유한 규정성으로 전락하여 대자와 즉자가 자체적 절대매 개내에서 상쇄하는 대립을 함유한다.
개별자는 이제 관찰의 대상이나 향방이 된다. 310. 개별자는 즉자 차대자로 존재한다. 자신에 대해 존재하며 자유행동자이지만 근원 존재성이면서 고유의 독창적 규정 존재성을 가지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심리학이 개별자 외부에서 찾으려 했던 것과 같은 규정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개별자 자체에 일어난 대립에서의 의식의 운동으로서의 이중성은 개별자가 내부에 그대로 소유하는 현현실존의 고정 존재이다. 이 존재 즉 특정 개별자의 신체는 독창적 면모이면서도 스스로는 조성의 역할을 못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자란 동시에 행적일 뿐이므로 신체는 생산한 자기 표현이기도 하며 동시에 한 증표이기도 한데 그대로의 사실로 남은 것이 아니고 그 개별자만이 이를 통해 자질을 노동에 투입했을 때의 진면목을 알리는 것이다.